자, 1번에 근거리 통신망 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틀린 게 반이중 방식이 아니고, 자, 반이중이 아니고 전이중 방식. 자, 전이중 방식으로 적어 놓고, 요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단양 방식, 그 다음에 반이중, 전이중.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단양 방식은 한쪽에서만 전달하는 거.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서만 전달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들어야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이중 방식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뭐 예시로 무전기 한 명이 말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말 못하고 요런 식. 그 다음에 전이중 방식은 이제 전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랜은 전이중 방식이고 랜선도 전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흔히 부르죠, 랜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고, 자, 3번은 브릿지는, 자, 브릿지는 해석하면 다리란 뜻이고 얘는 말 그대로 자, 요렇게, 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네트워크를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연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틀린 답은 1번이고, 자, 1번의 유즈넷은 유저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유저 네트워크. 유스가 아니고 유저의 유저 네트워크. 자, 유저 네트워크란 뜻이고, 자, 요게, 자, 분야별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유즈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자, 주소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이 틀렸고, 자, 보기 2번은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입니다. 자, 콜론이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세미콜론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IP는 콜론으로 갑니다. 콜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우편이 우리 그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메일 요 네 가지 하나 적어 놓읍시다, 옆에. 자, 우리 이메일 문제 풀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서부터 SMTP는 이제 이메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 수신할 때는 POP3, 그 다음에 MIME는 멀티미디어 실행, 그 다음에 IMAP은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기 3번에 일반적으로 SMTP는 수신이 아니고 송신 역할이고, 자, MIME는 멀티미디어 실행, 송신하는 용도가 아니고 멀티미디어 실행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 1번, 2번은 우리 평소에 쓰는 이메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강 넘어갑시다. 자, 1번의 멀티미디어 특징. 자, 1번, 3번, 4번은 특징이고 2번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특징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고, 자, 1번의 방향성은 양쪽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고, 비선형성은 한쪽 방향이 아니고 다양한 방향. 비선형성은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하다. 양쪽 가능하고 다양한 방향. 그 다음에 정보의 통합성은 여러 미디어들이 통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멀티미디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보기 4번에 가상현실은 지금 실제 실험이 어려운 핵전쟁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여 실험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핵실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상 세계에서 뭐 새로운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 자, 얘를 영어로 표시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쯤은 VR이라고 하죠. 막 VR 체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VR은 가상 세계.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AR. 자,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부르고, 자, VR이 가상세계라면 AR은 이제 현실하고 가상하고 섞어 놓은 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휴대폰에 포켓몬 게임이 있죠. 현실 배경으로 했을 때 이제 가상의 그래픽이 얹어져 가지고 그렇게 게임하는 거. 가상과 현실 합쳐 놓은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자,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픽 방식에 비트맵하고 벡터 방식이 있고, 자, 비트맵 방식은 쉽게 말하면 사진, 우리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이게 확대했을 때 깨지는 거 있죠. 선명하지 않고 깨지는 거. 저희 사진 확대하면 깨지죠. 그 다음에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 등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다양한 색상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자, 1번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요거는 벡터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가 있죠. 벡터는 대표적인 예가 일러스트고, 일러스트로 만든 그림은 깨지지 않습니다. 확대해도. 회사 로고 같은 거 다 일러스트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해킹 관련된 용어인데, 자, 1번에 스니핑. 자, 스니핑은 적어 드릴게요. 앞에. 자, 스니핑은 앞에 있는 저런 해킹 방식이고, 자, 지금 1번에 설명되어 있는 해킹 방법은
스푸핑입니다. 1번 설명은 스푸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대한 설명은 스파이웨어. 자, 보기 2번에 대한 설명은 스파이웨어입니다. 바이러스 이름이 스파이웨어. 그럼 피싱은 뭐냐면, 피싱은 이제 낚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짜 웹사이트, 홈페이지나 이메일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낚아채는 거예요. 정보를 낚아채는 거,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설명은 혹스입니다. 혹스. 3번에 대한 설명. 스푸핑이 아니고 혹스. 4번은 맞는 겁니다. 키로거.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자, 애니메이션 기법 중에 모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고, 자, 1번, 3번, 4번은 자, 1번은 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3번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4번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됐죠? 그 다음에 9강 넘어갑시다. 자, 9강부터는 이제 그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 체크하시고, 자, 문제 1번의 워크시트. 자, 앞에 보시면 요게 워크시트입니다. 요게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자,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제일 위쪽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를 이제 단축키처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딱 눌렀을 때 실행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실행 취소라는 명령 있죠, 요거. 자, 이게 되돌리기란 뜻인데, 자, 얘는 지금 자, 시트 삭제인 경우 되살릴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시트 삭제는 되돌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뭐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되돌리기를 누르면 되돌아가지만, 밑에 있는 시트를, 여기 있는 시트를 삭제를 해버리면 되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시트 삭제는 되돌리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 3번은 자, 3번은 여러 셀에 일괄 입력할 때 Shift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요런 거. 자, 여러 셀을 딱 잡아놓고 내가 하나의 값을 다 입력하고 싶으면 딱 하나만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일괄 입력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컨트롤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에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보기 4번에 자,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 키로 지우면, 삭제하면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메모를 삽입할 때 앞에 보시면 제가 셀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삽입하면, 자, 이 메모는 이 데이터에 삽입되는 게 아니고 이 셀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랑은 무관하죠. 대신에 이 셀을 날려버리면 메모도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입력된 데이터랑은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또 했었죠, 요거. 자, 보기 4번에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맞춰지죠. 자, 눌렀을 때, 자, 보시면, 자, 날짜를 입력하면, 자, 얘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 자,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숫자겠죠.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숫자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중간에 문자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엑셀에서 지정한 고유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간 또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자, 문제 5번에 셀 항목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4번에 한글이나 영어로만 구성된 항목에 적용되는 기능이다 되어 있는데, 한글이나 영어뿐만 아니라 숫자랑 한글이랑 섞여 있어도 됩니다. 한글이나 영어로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문자만 되는 게 아니고 문자랑 숫자도 됩니다. 문자 숫자 조합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실기할 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강입니다. 자, 1번에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트 보호가 뭐냐면 이 시트를 아무도 못 건들게 내가 자물쇠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게. 자, 얘를 하려면, 자, 보기 2번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정 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해제가 아니고 설정. 자, 참고로 이 셀 잠금 속성을 설정하려면 셀 서식으로 가면 돼요. 셀 서식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호 탭에 가서 요거 잠금 있죠. 자, 요거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시트를 보호할지 말지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자, 셀 포인터를 D5에 두고, 자, D5 셀에 딱 두고,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르면, 자, 여기 두고 홈키를 누르면 위치는 가장 앞에 있는 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같은 행에서 가장 앞으로, 가장 왼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자, 찾기 및 바꾸기, 그 위쪽에 단축키가 컨트롤 H가 찾기 및 바꾸기 단축키고, 그 다음에 옆에 찾기 단축키는 컨트롤 F. 요거는 적어 두시고 그 외워서 실무에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찾기 및 바꾸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자, 수식이나 값에서는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수식도 가능하고 메모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수식, 메모 다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이 조금 어렵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한 문제고, 자, 2번 먼저 보시면, 자, 2번의 숫자가 28만 1476. 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이, 자, 샵, 샵샵 0까지만 하면 첨단위 구분 기호하고 숫자가 0일 때는 0으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 지금 서식을 보니까 뒤에 .0이 있죠.
자, 뒤에 점 0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가 1000단위 구분기로 되어 있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은 맞고, 자, 3번은 자, 원본 데이터가 시간이고 서식은 0. 자, 0은 숫자 0부터 9까지 나타낼 수 있고, 자, 12시는 0시니까 결과 데이터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고, 4번 또 자, 날짜 형식이 있고 서식은 연도 4개, 그 다음에 M 4개 썼을 때 2018 다시 그 다음에 3월에 해당되는 영어 풀네임이 뜨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거는, 자, 1번에 31만 4,826이라는 숫자가 서식은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콤마를 하나 더 쳤죠. 자, 요게 10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고, 그러면 1000원 단위로 표시하면 뒤에 있는 숫자 3개가 날라가죠. 자, 날라가면, 자, 여기서 날라갈 때 그냥 날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요 8이라는 숫자 있죠. 이 3개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숫자, 요거 8. 이 숫자가 반올림이 되면 1000원 단위로 표시할 때 315로 표시가 되고, 얘가 반올림이 안 되면 314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저 8이라는 숫자가 반올림이 되니까 답은 315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 데이터는 315.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이고 수식. 자, 봤을 때 조건부 서식은, 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자, 조건부 서식은 세 규칙 해가지고, 자, 요렇게 했었죠. 자, 조건부 서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얘를 딱 찍고 나서 F4를 2번 누르고 딱 열만 고정된 형태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지금 2번밖에 없죠. 딱 열만 고정된 상태. 조건부 서식은 수식으로 작성할 때 열만 고정된 상태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죠. B2랑 C2랑 더했을 때 172약. 자, 1번 문제 이름 정의 시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2번이고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름 정의는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에 보시면, 자, 이름에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 없다. 요게 중요하고, 자, 이름 정의가 요겁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여기 처음 했었죠. 1장에서 여기다가 뭐 쓰는 거, 쓰고 나서 엔터 치는 거. 자, 보기 4번이 중요한 게 이름에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공백을 어떻게 쓰냐? 공백은 여기 언더바로 씁니다. 보기 1번에 언더바 있죠. 자, 얘가 공백을 대체하는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자, 등수를 구하는 거고 랭크 함수를 썼죠. 자, 랭크 함수 보기 4번에, 자, 첫 번째 구간이 이제 넘버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D2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위 지정하는 거. 자, D2부터 D5까지 범위를 지정하는데 채우기 힘들할 때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F4 됐고, 그 다음에 1하고 0이 있는데, 자, 0이 내림 차순이고 1이 오름 차순입니다. 0이 내림 차순이고 1이 오름 차순이고, 자, 얘는 이제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니까 내림 차순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보기 1번, 2번이 틀린 거는,
넘버의 첫 번째 구간에 행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안 내려가겠죠. 행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3번, 4번 중에 답이고, 자, 제일 끝에 내림 차순인지 오름 차순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답이 2번인데, 요거는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요건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요 문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시트에서 참조할 때 작성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명, 그 다음에 범위 잡을 때 느낌표가 붙는 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3번은.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자, 문제 4번의 이름을 정의하는 건데, 자, 앞에 보시면 저희가 1장에서는 이름 정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값이 있을 때 요렇게 범위를 잡고 이름을 정의했었죠. 근데 이름 정의할 게 많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고, 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첫 행이죠. 첫 행. 그러면 첫 행에 있는 코드 번호,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가, 이렇게 이름이 정의될 거고,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보시면 자, B3부터 B5까지, 자, 복사 용지부터 견출지까지, 자, 이 영역을 선택하면 품명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죠. 품명. 그래서 얘는 품명이라고 이름이 표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언더바로. 자, 머릿말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은 언더바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자, 학점별 학생 수를 구하는 거고, 자, 수를 구하니까 카운트를 써야 되고, 조건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학점. 그래서 카운트 if를 쓰면 되고, 자, 그러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카운트 if에서 첫 번째 구간이 범위죠. 범위. 그러면 답은 4번이겠죠. B3부터 B8까지 범위 잡고, 채우기 힘들었을 때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줬고, 두 번째 조건은 B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강. 함수 풀이는 지금 100%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어차피 함수 계속 풀 거니까. 자, 문제 1번에 자, 100만원 이상 판매한 회사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 함수식. 자, 합계를 구해야 되고 조건이 하나 붙었으니까 sumif를 쓰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 자, 조건이 100만원 이상 판매한 이니까 B2부터 B5까지 되겠죠.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100만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sum range, 합계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안 나온 이유는, 자, 이렇게 앞에 잠시 보시면 자, sumif 함수를 쓰면 세 번째 구간에 잘 보면 여기 대괄호가 쳐져 있죠. 이 대괄호는 무슨 뜻이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생략하면 안 되고, sumif 문제에서 첫 번째 이 레인지 범위랑 sum 레인지 범위랑 똑같을 경우에만 생략 가능합니다. 합계 범위랑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가 똑같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어쨌든 판매 금액에서 100만 이상인 데이터를 합할 거니까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이제 올림, 반올림 이런 함수고 위치 번호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에
자, 위치 번호가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위치 번호가 0입니다. 그러면 1은 둘째 자리가 되겠죠. 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반올림 할 수 없으니 4561.6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마찬가지로 반올림인데 위치 번호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겠죠. 1의 자리. 그래서 답은 4560이 되겠죠. 반올림이 안 되니.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무조건 올림. 무조건 올림이고 위치 번호는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면 4561.7이 되겠죠. 무조건 올림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얘도 무조건 올림이고, 자, 위치 번호는 마이너스 1.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이니까 정답은 4570이 되겠죠. 위치 번호가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고, 그 다음에 1은 소수점 둘째 자리.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함수식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모든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숫자 9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맞고, 자, 2번의 컬럼 함수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자, 얘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자, C5를 딱 찍었을 때, 자, 이 C라는 이 열이 앞에서부터 몇 번째인지가 뜹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세 번째 열이니까 3이 뜨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3번은 트랑크 함수는 절삭하는 함수. 근데 지금 8.73만 적혀져 있는데, 자, 위치 번호가 생략되면 자동으로 0, 위치 번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정수로만 표시가 됐죠. 마이너스 8.6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다 날렸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8.73인데 소수점 날렸으니까 8이고, 그 다음에 4번의 파워는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 자, 5,3이니까 5의 3승, 5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125. 파워는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자, 위쪽에 3번 문제에서 1번이랑 4번 문제 1번이 결과값이 다르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하는 거는 두 번째 구간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두 번째 구간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결과값도 양수, 그 다음에 음수면 결과값도 음수로 뜹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2번의 파워 함수는 제곱근이니까 3의 제곱. 그래서 답은 9가 맞고, 3번의 트랑크 함수는 절삭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날리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보기 4번의 인트 함수는 가까운 정수로 내림 하는 함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4니까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조금 어려운데,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미드 라이트 함수는 아마 다 아실 거고, 중간에 그 서치가 있죠. 자, 서치는 내가 찾고 싶은 텍스트가 몇 번째 있는지 나타내는 함수인데, 자, 가운데 쪽에 서치 함수를 써가지고 대라는 문자를 지금 찾았죠. 자, 대라는 문자를 A1에서 찾을 때,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find 함수를 써가지고 첫 번째 find 텍스트는 대라고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 있는 쓰여진 텍스트는 얘를 딱 찍었을 때, 자, 찍었을 때 이 대가 제일 앞에 있죠. 예. 그럼 답이 1이 뜰 거예요.
답이 1이 뜰 거고, 그러면 서치 함수의 결과값은 1이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했으니까 미드에서 두 번째 구간인 스타트 넘버는 3이 되겠죠. 그러면 대한상공대학교에서 스타트 넘버가 3이니까 상부터 해서 총 5개를 가지고 오면 상공대학교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가지고 오는 거고, 자, 넘버 차 부분에 두 번째 구간에 len 함수를 써가지고 빼기 2를 했는데, 자, len 함수는 전체 문자열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총 7글자니까 빼기 2를 했을 때 오른쪽에서 5개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답은 상공대학교.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먼저 보시면, 자, 보기 4번하고 1번하고 똑같습니다. 식이. 대신에 서치랑 find 함수만 달리 쓴 거고, 자, 결과값이 똑같은 거는, 자, 얘는 영어 대소문자만 구별하지, 한글은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보기 3번에, 자,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에서 몇 개를 가지고 올 건데, 자, find 함수로 대라는 문자를 찾았죠. 그러면 대가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 find의 결과값은 1이 뜰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를 하니까 오른쪽에서 6개 문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한상공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번에, 자, 추즈랑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는 조금 이제 눈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했고, 그 다음에 추즈 함수로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줬는데, 지금 이 2가 김날의 92점이죠. 자, 92점이 세 번째니까 추즈에서 세 번째로 해당되는 값인 영광이 뜨겠죠. 자, 요거는 함수식을 잘 몰라도 순위를 내가 눈으로 매기고 추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만 잘 확인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자, 참조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참조표가 위쪽에 있는 점수 학점 참조표가 머릿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작성되었는지 수평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면 함수 골라지겠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숫자는 정확히 일치로 가야 될지 유사일치로 가야 될지 보면 0부터 59는 F, 60부터 69는 D. 그래서 유사일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true가 유사일치고 false가 정확히 일치입니다. 자, 3번 문제도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었죠. 이거 Vlookup 하는 거. 자, Vlookup에서 첫 번째 구간인 기준값은 라지 함수를 써가지고 A2부터 A9까지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값. 자, 그러면 라지 함수의 결과값은 네 번째로 큰 값이니까 답이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A2부터 F9까지 표 범위를 잡았을 때 다섯 번째 열이면 이제 수학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은 정확히 일치니까 답은 3번. 자, Vlookup 문제인데 따로 참조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한 번 더 표 범위를 잡았죠. A2부터 F9까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또 Vlookup 문제고,
자, 제일 끝에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자, 수량은 C2 셀 그대로 찍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단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머릿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브이룩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에는 공통값인 B2가 되겠죠. 상품 코드. 그 다음에 표 범위는 B8부터 C10까지 머릿말 제외한 B8부터 C10까지 잡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단가가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 쓴 거고, 그 다음에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홀수로 오면 됩니다. 답은 3번. 자, 5번은 쉽죠. 인덱스는 범위 행열. 자, B2부터 D9까지 범위를 딱 잡았을 때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자, 범위 안에서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 자, 마지막 14강. (14강은) if 문제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저희 실기 문제 풀 때 풀이를 해드리고, 지금 2번하고 5번만 해봅시다. if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계속 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직책이 과장인 직원들의 급여 총액 합계니까 뒷섬을 썼고, 자, 머릿말하고 조건하고 붙어 있는지 봐야겠죠.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자, 뒷섬을 쓰고 첫 번째 구간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으면 되고 A3부터 E11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인 필드는 급여 총액이니까 E3도 되고 아니면 5를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지금 C13, C14 잡아도 되고 아니면 B3부터 B4까지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2번. 2번 아니네요. 죄송해요. C13, C14. 답은 1번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봅시다. 자,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고 이번에는 평균값을 구해야 되고, 자, A4부터 E10까지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나타내고 싶은 결과값은 수학량 D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A1부터 C2까지. 자, 조건을 보니까 같은 줄에 썼으니 모두 다 AND 조건이고, 그러면 나무가 배이면서 높이가 10초가, 그 다음에 높이가 20 미만. 요 값들만 딱 수학량을 구하면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학량은 총 24가 되고 해당되는 항목은 2개라서 나누면 답이 12가 나옵니다. if 문제 혹시 난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3번, 4번, 그 다음에 1번 풀어도 되고, 요거는 2교시 실기 때 비슷한 문제로 풀어 드릴게요. if 문제는.